학력고사 출신인데요. 그 학력고사 본 다음 날부터 이제 과외를 시작해가지고요. 그 뒤로는 부모님들께 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받아본 적이 없고. 근데 부모가 사업이 망하면 다 그렇게 일해요. 대신에 부모 말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제 멋대로 막 살았어요. 부모가 연을 끄는 게 아니에요. 네, 착각하지 마세요. 부모님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전 그냥 제가 결정하고 그리고 제가 책임지는 경제적으로 내가 부모님께 크게 누가 되지 않고 동시에 내가 의견을 결정해서 앞으로 걸어가는 규정이니까 그렇게 따지면 저는 한 19살. 네, 19살부터. 진짜 빨리 하죠. 빨리 한 편인 것 같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아직 부모님께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는 분. 오른쪽 눈 윙크. 요게 꽤 많아. 오. 도움을 요청하는 거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웬만해서는 앓는 소리는 좀 덜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보니까 우리 방청객 여러분 있죠? 아주 폭삭 늙은 사람들이에요. 응? 어린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나이 들어서 성인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경제적으로까지 독립을 해야 이게 진정한 독립이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다른 정서적 독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심리적 탯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라 부모 자식 관계 굉장히 집착적입니다. 촌농이 녹아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부모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자식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이렇다 보니까 이별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별일이 다 있잖아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아들이 너무 귀해서 아들이 4대 독자예요. 얼마나 귀해요. 4대 독자. 옛날에 4대 독자면 군대도 안 갔어요. 그런 상황에 며느리가 딱 들어왔는데 이 시어머니는 어떤 며느리를 원했냐? 목이 길고 손이 하얗고 학력이 높고 아유. 어여쁜 어머. 어렵다. 저에게는 한 가지도 없는 응? 이런 며느리를 그 시어머니가 이제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났는데 예뻐요. 그리고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문대를 나왔어. 이 아들도 그렇게 대단한 대학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내 며느리는 어떻게? 무식한 애야. 어머머머. 그렇게 며느리가 딱 들어왔죠. 그 뒤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내 아들을 내 며느리가 제대로 살피는지 안 살피는지가 너무 중요하겠죠. 어머니가 아들 집을 구해주셨어요. 어머니가 구해주셨어요. 집 옆옆호 아파트에다가 집을 구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하시냐면 아침에 거기 가서 식사하세요. 식사하시고 며느리가 거기서 뭐 해야 되냐. 점심 해드려야 돼. 저녁에 아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며느리 이쪽에 따로 밥 먹고 그 아들이랑 시어머니 같이 밥을 먹어요. 이 아들이 그래도 괜찮은 아들이에요. 안 되겠는 거야. 이사를 가야 되겠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사를 간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어떻게 했냐면 흉기를 들고 오셔가지고 나 죽이고 가라고. 나 죽이고 가라고. 너무 무서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몰래 이사를 갔어요. 몰래 이사를 갔는데 아니 근데 난리 날 것 같은데? 아니면 찾아냈어요. 봐봐 이거 진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찾아냈어요. 찾아내서 어떻게 했냐? 그 근처에 호텔 방을 잡고 자고 아들이 회사 간 사이에 비밀번호를 알아낸 거예요. 며느리만 집에 있잖아요. 그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간 거예요. 어머 무서워. 들어가서 뭘 했냐면 며느리 머리채를 잡고서 동네를 이제 끌고 다녔어요. 동네를. 이게 21세기에 가능한 이야기예요? 이게 딱 1년 반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1년 반 전에. 어머 말도 안 돼. 이거는 자식 세대가 그 부모 세대로부터 나오기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부모도 이 자식들하고 독립을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섞여가지고 네가 내 살인지 내 살이 네 살인지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좀 접어드는 거거든요. 독립 불가예요. 아주 병리적으로 엮여있는 가족이고 대단히 분화도가 낮기 때문에 분화도라는 건 뭐냐?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이 문제를 감정적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동시에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풀어가는 그 능력과 정도, 수준을 말하는 건데 이 집은 전체적으로 분화도가 다 낮은 거예요. 최종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사례, 이 집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혼해야 될 것 같아. 이혼 안 했어요. 안 됐어요? 이민 갔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독립과 관련해서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자식은 기쁨이 될 수 없다. 더군다나 제일 위험한 건 유일한 기쁨이 될 때예요. 자식이 유일한 기쁨이 된다는 건 그건 이미 유일한 기쁨이 아니라 그냥 내 자신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자식은 유일한 기쁨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런 차원에서 진짜 독립이라고 하는 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정수가 아니라 건강하게 따로 있지만 어른답게 대화하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진 걸 전 이걸 독립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세 가지 부모들이 하지 말아야 될 소리가 있어요. 죽는 소리, 앓는 소리, 욕하는 소리. 요거 넘버 3인데요. 돈이 없어 죽겠다. 아우, 난 이거 꼭 해야 되는데 난 왜 이렇게 힘들게 사니? 이게 다 죽는 소리예요. 그죠? 두 번째, 앓는 소리.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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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하면 나중엔 아프다 소리로 들리지도 않아요. 세 번째, 욕하는 소리. 머저리 같은 놈이, 이 모질한 놈이, 이 한심한 놈이, 이 효도 모르는 놈이 네가 뭐가 되겠냐. 이런 얘기들이 있죠. 이거 다 뭡니까? 자식들의 미래를 완벽하게 갉아먹는 소리입니다. 제가 아주 가까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경우는 나이가 40대 지금 초반입니다. 40대 초반인데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요. 이 딸 혼자 버는 돈으로 이 부모님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 40대인 이 딸이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엄마 아버지가 전혀 일을 하지 않았고요. 어머니가 아파요. 딸에게 전화해. 병원 같이 가. 아버지가 은행 가야 돼. 딸에게 전화해. 은행 같이 가. 집에서도 밥 안 먹고 기다리고 있어요. 어머. 딸이 와서 그 밥 다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밥 차려가지고 식구들이 같이 밥을 먹어요. 이 딸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일 시작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에 11시, 12시까지 일을 하는 딸이에요. 그럼 내 삶이 없잖아. 없지. 그래가지고 뭐 할까요? 결국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딸이 나왔어요. 딱 나왔어. 그러면 이제 독자적으로 또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딸이 남자친구가 생겼어.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딸한테 아버지가 얘기한 거야. 아프다, 아프다. 네가 있어야 된다, 네가 있어야 된다. 결국은 이 딸은 이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다시 친정으로 들어왔어요. 이렇게 자식의 앞길 막고 자식의 청춘에 집을 내어서 이렇게 사는 부모를 저는 거머리 부모라고 불러요. 전 기꺼이 그렇게 불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여인이 이 집에서 딱 나왔어. 이 집은 어떻게 될까요? 돌아가요. 이게 의인들, 착한 사람들의 역기능이에요, 이게. 이 착한 사람 하나를 중심으로 나머지 가족이 다 병리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는데 미친 듯이 도망 나와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혹시 내 부모가 죽는 소리에, 내 부모가 앓는 소리에 이렇게 내 미래를 막는 욕하는 소리 하잖아요. 언제부터 우리가 부모 말 잘 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고지고 그대로 들어요.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듣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식들도 부모들한테 하면 안 되는 3종 세트가 있습니다. 죽는 소리, 앓는 소리, 욕 같은 소리. 죽는 소리 뭔지 아십니까? 자기 목숨을 담보로 부모 협박하는 애들 많아요. 응? 그건 진짜 최악이다. 죽어버릴 거야. 나 이거 안 해주면 죽어버릴 거야. 나 창문에서 뛰어내릴 거야. 정말 최악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부모들이 쩔쩔매겠죠. 죽지만 마라. 죽지만 마라. 살아만 있어라. 그게 사람입니까? 들어주고 죽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부모들은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습관돼요. 반드시 습관이 됩니다. 병을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을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병을 하나의 도구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매번 죽겠다고 얘기하는 아이는 반드시 병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병원에 데려가셔야 돼요. 그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앓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 앓는 소리 다른 거 아니에요. 없어, 조금만 도와줘. 세 번째, 욕 같은 소리 있어요. 뭐 해줬는데?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그때 상처를 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러려면 왜 낳았어요? 이런 얘기 하시죠? 니네 같이 말할 줄 알았으면 안 낳았어. 응?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가까운 것에 대해서 가장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 때로는 그 부모들이 여러분의 기대를 꺾었던 순간, 상처를 주었던 순간이 있겠지만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세계는 부모가 준 세계로만 구축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고 스스로 성인으로 내 삶을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데는 때로는 견디고 그리고 입을 막아야 되는 순간도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립니다. 맞아. 자, 그러면 우리가 부모들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어떤 이야기를 좀 주고받으면 좋을까?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꼭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우성이라고. 정우성 오빠. 이 정우성은 뭐냐? 제일 첫 번째, 정말 멋있다. 정말 멋있다. 너 정말 멋있다. 두 번째, 우리 아들, 우리 딸 최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최고.
이건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이 보란 듯이 자랑하시라는 거예요. 애들이 들을 때. 아, 우리 딸이 최고야. 우리 아들이 최고야. 두 번째, 성인이 되었구나. 어른이 되었구나. 아, 인정해 주는 거. 성인이 됐다는 얘기는 나도 너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상대로 내가 너를 선택하고 너도 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그야말로 성인의 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정우성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도 부모에게 또 꼭 했으면 좋겠는 얘기 있잖아요. 저는 손담비를 권합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님 손잡아 주세요. 아, 진짜. 특별히 여기 남성분들도 많이 계신데 딸들이 부모의 손을 잡는 비율에 비해서 아들들이 부모의 손을 잡는 비율은 30%가 안 됩니다. 굉장히 낮아요. 쑥스러워요. 쑥스럽죠. 쑥스러워. 그냥 늙은 손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름진 손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나이 든 사람 손은 아무도 안 잡습니다.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손주가 기쁜 거예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손을 잡아주니까. 이젠 우리가 그 늙은 자의 손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꼭 손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부모님께 말씀하십시오. 닮고 싶어요. 아버지 닮아 참 좋아요. 저 엄마 닮아서 너무 좋아요. 최고의 말. 최고의 찬사 아니야? 최고의 찬스. 담고 싶어. 그분의 삶을, 인품을 담고 싶은 거죠. 그 얘기는 뭐냐? 존경합니다. 그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B는 뭘까요? 비난보다 환대예요. 웰컴. 아버지, 어머니, 웰컴, 환대. 오실 때마다 좋아요. 환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늙으면 오라는 데도 없어요. 갈 곳도 없습니다. 서러울 거. 외로워지잖아. 생각해보면 어떤 형태의 자식이건 부모 마음에 흡족한 자식은 많지 않을 거예요.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자식 마음대로 안 돼. 부모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태어나봤더니 개떡 같아. 제일 중요한 거,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돼. 기억해야 될 건 독립이라고 하는 건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건강한 독립의 핵심이거든요. 진짜 독립이라고 하는 건 건강하게 자기 삶을 유지하면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인생을 내 발로 걸어서 잘 살았던 못 살았던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잖아요. 그 사람은 이미 독립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다는 말 자체가 이미 머릿속에 독립의 세계가 구축이 된 거거든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